안녕하세요. 슈퍼볼 58 캔자스 시티와 샌프란시스코 이들의 슈퍼볼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슈퍼볼 58은 4년 전에 있었던 슈퍼볼 54의 리매치가 현재 펼쳐지게 되는데, 그만큼 캔자스 시티 칩스가 다시 한번 승리를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샌프란시스코가 그때의 복수를 이뤄내는 이 그림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NFC와 AFC 팀, 최고의 팀들이 모인 만큼 이번 슈퍼볼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경기의 점수차로 승리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먼저 슈퍼볼 58은 어쨌든 슈퍼볼 54, 4년 전에 있었던 그 매치업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경기입니다. 라이언스가 올라왔다면 다른 스토리, 레이븐스가 올라왔다면 다른 스토리가 어쨌든 펼쳐졌겠지만, 이들은 리그 최고의 팀으로서 작년 시즌 시즌 전에 미리 슈퍼볼을 예측했던 분들은 아마 캔자스 시티는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다시 한번 슈퍼볼에 진출할 것 같다 라고 꼽은 분들도 있겠고, 또 나이너스의 경우에는 NFC 최고의 팀이다, 필라델피아나 샌프란시스코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택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최고의 팀들 간의 대결, 저 또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슈퍼볼 58은 어쨌든 슈퍼볼 54가 펼쳐지고 나서 그로부터 4년 후 분명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카일 셰나한 감독이 이끄는 샌프란시스코는 특히 이 지미 갈라폴로라는 쿼터백이 아닌 브록 퍼디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다르고, 또 이 캔자스 시티 칩스 앤디 리드 감독이 이끄는 이 칩스 또한 타이릭 힐이 아닌 MVS나 라시 라이스나 또 다른 리시버진을 현재 가지고 있고, 또 그 당시와는 다른 디펜스를 가지고 이번 슈퍼볼에 오르게 되었죠. 먼저 이 앤디 리드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각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각성했다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앤디 리드 감독은 현재 커리어에서, 그리고 캔자스 시티에서 패트릭 마홈스와 함께 지금까지 본인들이 펼쳤던 풋볼과는 완전히 다른 풋볼을 이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이들은 결국에는 항상 패트릭 마홈스에 의한 오펜스를 펼쳤습니다. 그가 엄청난 쿼터백이고 그냥 모든 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 패트릭 마홈스의 어깨에서 오펜스가 풀어가야만 이들이 더욱더 높은 결과물을 달성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정규 시즌 이들은 패트릭 마홈스가 얼마나 뛰어나든 본인들의 리시버진이 안 좋았고, 그에 따라서 마홈스 또한 이 경기력이 저하되고 이러한 모습을 봤고, 반면에 본인들의 디펜스가 굉장히 뛰어났고, 결국 이들은 런더볼이라는 이 파체코라는 이 굉장히 폭발적인 런닝백을 가지고 완전히 본인들이 펼쳤던 풋볼과는 다른 이 풋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캔자스 시티는 이 플레이오프 라운드에서 계속해서 런더볼,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의 역할은 게임 매니저의 역할을 안겨주었고, 마홈스는 본인의 이 다운필드 패싱, 빅플레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선보이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볼을 쉽게 운반하면 되는, 볼을 굉장히 빨리 던지고 그리고 볼을 그냥 짧게 던지면 되는 이러한 역할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굉장히 수준급으로 펼치고 있고, 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캔자스 시티의 풋볼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현재 슈퍼볼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앤디 리드 감독은 이제 나는 이런 풋볼도 아예 펼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코칭 생활을 거의 20년을 넘게 했지만 나는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다. 코칭의 영역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올 시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카일 셰나한 감독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성했다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무리지만, 일단 카일 셰나한 감독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이 리드를 당하고 있을 때 이 역전을 해내지 못한다 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인게임 디시전, 이 게임 타임 매니지먼트 이러한 부분에서 항상 약하다고 이 평가를 받았던 감독이에요. 그런데
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의 경기,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경기, 카일 셰나한 감독은 분명히 이 전반전에 뭐 리드를 못했어요. 하지만 후반전에 완전히 다른 풋볼을 펼침을 보여주었고, 결국 두 경기 모두 역전승을 거두면서 현재 슈퍼볼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카일 셰나한 감독이 이제 역전까지 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감독에게 이제 앞으로 이 감독의 커리어가 뭐 10년, 20년, 30년이 남았을 텐데 무엇이 과연 막을 게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4년 전과는 분명히 다른 더 뛰어난 탤런트들을 가진 팀을 보유하고 현재 슈퍼볼에 오른 만큼 이 셰나한 감독도 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이러니한 점은, 나이너스라는 팀이 분명 역전을 하고 카일 셰나한 감독도 본인의 그런 오명을 씻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수들이 그것을 해냈지, 사실 카일 셰나한 감독이 이 뭐 역전의 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솔직하게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경기의 주요 포인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칩스 오펜스. 저는 이 경기에서도 칩스의 런더볼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파셰코를 토대로 이들의 파워 러싱 게임이 계속해서 선보여질 것이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런 디펜스는 이 런을 막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계속해서 태클링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나이너스의 엣지 러셔들, 이들은 계속해서 와이드 테크닉을 선보이는 만큼 그린베이, 뭐 디트로이트, 이들이 쉽게 이 나이너스 디펜스의 프론트를 이 쌈싸먹은 것을 생각을 해보자면, 앤디 리드 감독은 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너스의 런 디펜스를 상대로 칩스 오펜스는 계속해서 이 볼을 전진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한 나이너스가 지속적으로 이 본인들이 보수적인 좀 존 커버리지를 펼치고 있는데요. 존 커버리지를 펼치는 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우리는 뛰어나니까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의 포맨 러시 리그 최고다. 솔직히 뭐 D라인의 이 라인업만 보면은 최고 수준이죠. 우리들의 라인베커 그냥 본인들의 플레이를 펼치게 냅두면은 뭐 올프로급의 선수들이니까 알아서 다 잘한다. 이러한 마인드를 통해서 보수적인 이러한 존 커버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미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에게 썰드다운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갱신당함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칩스 오펜스, 패트릭 마홈스는 이 존 커버리지를 상대로 본인들이 볼티모어 레이븐스 그리고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짧게 그리고 빠르게 전진했던 이 올드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 타입의 이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선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앤디 리드 감독은 이러한 플레이에 뭐 40년, 30년의 경험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단순한 존 커버리지는 저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칩스 오펜스는 이러한 웨스트 코스트 타입의 이러한 플레이들을 선보이면서 또 MT 포메이션을 통해서 나이너스 디펜스가 이 존 커버리지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보수적일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하고, 만약 뭐 별다른 그런 MT 체크가 없다면 뭐 칩스 오펜스는 뭐 12 퍼스널이나 뭐 13 퍼스널이나 아니면 트래비스 켈시를 활용한 이 미스 매치업,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노려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칩스 오펜스에게 저는 가장 중요했던 점은 결국 이 원온원 딥볼이 과연 성공을 하느냐였어요. 그런데 레이븐스 그리고 뭐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이 뭐 많이 성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MVS가 이제는 드랍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언제든지 이들의 딥볼이 나올 수가 있다. 패트릭 마홈스의 패스에 대한 정확성이 리그 최고급이기 때문에 현재 MVS가 그리고 뭐 또 다른 리시버들이 언제든지 딥볼을 캐치가 가능하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나이너스 디펜스, 이들의 코너백들은 현재 페널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뭐 홀딩 페널티, 뭐 패스 인터피어런스, 이러한 페널티에 대한 아쉬움들을 계속해서 드러냈고, 패트릭 마홈스와 앤디 리드 감독 분명 이 코너백들의 페널티를 이끌어내는
그런 플레이들을 설계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칩스에게 있어서는 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도 그랬고 또 이 그린베이 패커스도 그랬고 각종 모션, 스윕 플레이들, 각종 이 퍼리미터 러싱 플레이들, 이 스피디한 리시버들이 결국 중간중간 이 조커의 역할을 하면서 이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스피드를 통해서 좀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다행히도 칩스에게는 굉장히 빠른 리시버들이 있죠. 뭐 토니가 뭐 경기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캐다리우스 토니도 있고 뭐 또 다른 뭐 미콜 하이드먼이나 뭐 그러한 선수들이 굉장히 작고 스피디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라이너스의 디펜스는 이러한 부분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너스의 디펜스는 반대로 좀 더 공격적인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홈스의 파괴법, 뭐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고 이 마홈스의 어깨를 토대로 한 이들의 패싱을 막아내고 뭐 그러한 전략이 일반적인 마홈스 파괴법이라고 그동안 불렸잖아요. 근데 지금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로 이 투 하이 커버리지 파괴법은 통하지가 않고 있어요. 왜냐? 앤디 리드 감독과 패트릭 마홈스가 각성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너네 투 하이 커버리지라고? 우리는 그냥 파체코에게 그냥 공을 건네줄 거야. 런더볼 파운딩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투 하이 커버리지 파괴법, 뭐 존 커버리지 보수적인 그런 모습에서 탈피를 해서 저는 라이너스의 디펜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라인 스크리미지 선상부터 강하게 제밍을 하고 이 칩스 오펜스, 패트릭 마홈스의 이 퀵 패스들의 타이밍을 어긋나게 만드는데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라이너스는 이 본인들의 이 와이드 엣지 러셔들의 와이드 테크닉, 이들의 포맨 프론트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다른 프론트를 좀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도 쉽게 그동안 당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가장 중요한 것은 패트릭 마홈스와 앤디 리드 감독은 결국에는 한 20점 이상은 득점을 할 거예요. 왜냐면 캔자스 시티 칩스니까 적어도 뭐 20점은 득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오펜스도 한 20점은 똑같이 득점을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한 개 터치다운 해주고 뭐 디보 사무엘이 하나 해주고 뭐 브랜드 아이옥이 하나 해주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득점을 거둘 수 있는 팀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경기의 승패를 가로지르는 것은 스티브 윌크스, 나이너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얼마나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 디펜스의 준비를 해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스티브 윌크스가 그동안 똑같은 이 준비 없는 디펜스를 해온다면 마홈스에게 30점 그냥 헌납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만약 본인들이 정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 셰나한 감독, 이 카이 셰나한 감독의 아버지죠. 마이크 셰나한 감독에게 야 앤디 리드 감독의 이 오펜스 어떠냐 한번 분석도 좀 맡겨보고 또 다른 뭐 앤디 리드 감독을 잘 아는 이 팀의 오펜스를 잘 아는 이러한 코치들에게 자문도 구해보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타입의 디펜스를 펼쳐야 되는지 정말 슈퍼볼 대비 전략적인 요소를 이 한 경기에 모든 것을 쏘아 올 수만 있다면 나이너스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디트로이트, 그린베이 경기와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이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해오지 않는다면 저는 칩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스티브 윌크스의 디펜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칩스 디펜스 그리고 나이너스 오펜스의 주요 포인트. 일단 칩스의 디펜스, 현대 최고의 이 슈퍼볼 전략가죠. 이 스패그 코치가 과연 또 어떤 전략을 들고 오느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 스패그 코치의 디펜스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을 정도예요. 정말 각종 뭐 다양한 블리츠, 심프레셔 그리고 커버리지도 굉장히 변장을 잘 해내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다양한 이 커버리지의 변화를 통해서 이 브록 퍼디가 던지는 이 숏패스의 리듬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연구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브록 퍼디가 이
뭐 저번 주 라이온스전에서는 뭐 스크램블을 통해서 활약을 했지만 결국 패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긴 했어요. 뭐 오라인이 잘 지켜내주지 못했고 뭐 그런 요소들도 다 있지만 어쨌든 퍼디의 패싱만 따지면 정규 시즌보다 이 플레이오프에서의 레벨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퍼디의 패싱 레벨이 굉장히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퍼디의 이 퀵 패싱 게임이 패스의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왜 떨어지냐? 당연히 이 플레이오프 라운드에서 상대의 디펜스는 더욱더 치열하고 더욱더 압박이 가세기 때문에 퍼디가 본인만의 리듬을 찾고 이 리듬을 바탕으로 이 퀵 패스를 펼치는데 부담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칩스의 디펜스는 이 커버 2를 펼치면서 코너백들이 굉장히 재밍하는 것을 좋아를 하죠.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공격적이고 피지컬한 타입의 코너백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퍼디의 과연 퀵패스가 본인만의 리듬을 되찾고 이런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저는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이 빌스전을 답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버팔로 빌스는 이 캔자스 시티 칩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굉장히 잘했죠. 일단 굉장히 잘했고 이들이 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뭐 6명의 오라인을 세우기도 하였고 또 2명의 뭐 타이트엔드를 세우기도 하였고 뭐 풀백을 세우기도 하였고 굉장히 헤비한 퍼스널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헤비한 퍼스널을 사용하면서 칩스 디펜스는 어쨌든 투 하이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세이프티가 강하게 빠르게 이 내려오는 타입의 디펜스를 펼치기 때문에 오케이 너네가 투 하이를 펼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런더볼을 통해서 뭐 쉽게 전진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버팔로 빌스는 계속 그라운드 게임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비슷한 팀이에요. 버팔로 빌스는 뭐 오라인 한 명을 더 썼다고 표현을 하자면 나이너스는 어쨌든 이 카일 유스체 그리고 조지 키를 이 21 퍼스널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팀이잖아요. 21 퍼스널은 애초에 베이스 오펜스 퍼스널이에요. 반면에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본인들이 21 퍼스널을 잘 사용할 줄 아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11 퍼스널을 사용했어요. 굉장히 가벼운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볼티모어 레이븐스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볼티모어 레이븐스 리시버를 3명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시버들이 코너백들과의 경합에서 완패를 당했고 세퍼레이션을 벌리지 못했고 라마 잭슨의 패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이너스는 이 11 퍼스널을 할 이유가 아예 없고 본인들 스스로도 아이덴티티 자체가 21 퍼스널이기 때문에 버팔로 빌스가 했던 것처럼 본인들도 헤비한 퍼스널을 꺼내 들고 칩스 디펜스에게 있어서 이 3명의 라인베커를 꺼내드는 것을 유도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2 하이 커버리지면 러싱을 시도하고 뭐 1 하이 커버리지면 뭐 플레이 액션을 시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벼운 이 답안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에서 제가 리뷰를 하기도 했지만 버팔로 빌스는 진짜 옵션 타입의 오펜스를 계속해서 펼쳤어요. 두 가지의 옵션을 가진 채 칩스가 이렇게 나오면 그럼 우리는 B를 선택할게. 칩스가 이렇게 나오네? 그럼 우리는 A를 선택할게. 근데 이게 계속 통했죠. 저는 나이너스도 그러한 굉장히 쉬운 타입의 오펜스를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더욱더 먹혀들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에 킨자스 시티의 경우에는 뭐 템파2 커버리지 이 스패그 코치의 굉장히 사랑하는 이 커버리지죠. 템파2를 정말 각종 다양한 이 커버리지 상태에서 이 말도 안 될 정도로 템파2를 펼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 브록 퍼디의 인터셉션을 한 번 정도는 좀 가져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칩스 디펜스는 어쨌든 뭐 트렌트 맥더피나 뭐 스니드나 리그 최고의 코너백들이 분명히 좀 매경기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태클링 능력, 이들의 커버리지 능력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나이너스의 오펜스, 뭐 리시버들, 브랜든 아이육이나 디보 사뮤엘 뛰어나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이너스는 경기 초반에 이 약 플레이를 한 번 더 성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약 플레이를 통해서
이 칩스의 디펜스, 과연 태클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이 디보 사뮤엘에게 공을 줬을 때 디보 사뮤엘이 태클링을 과연 피하고 이 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는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 뭐 스크린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던졌을 때 과연 얼마나 이 칩스의 태클링이 뛰어난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해보고, 경기 초반에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오케이, 우리 약 플레이보다는 그냥 이 에어 야드로 가야 되겠다 한다면 뭐 그러한 전략 수정을 빠르게 좀 이루어내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미들 오브 더 필드 공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브록 퍼디의 경우에는 이 아웃사이드로의 스로우가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칩스의 코너백들이 정말 잘하기도 하고, 또 퍼디 본인도 뭐 자신있게 뭐 백숄더 스로우를 던지고 이런 타입의 쿼터백은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이 미들 오브 더 필드 공략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칩스의 디펜스는 뭐 템파2 커버리지를 펼칠 것이고,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에게 좀 공간이 나지 않을까, 뭐 조지 킬과 함께. 근데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인 오펜스를 펼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나이너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프로텍션이에요.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을 완벽하게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번 주 그리고 뭐 다른 경기들에서 퍼디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퍼디의 이 MVP 레벨의 플레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를 완벽히 지켜줘야만 합니다. 이 외에도 뭐 리그 최고 타이트엔드들의 대결이죠. 이 조지 킬을, 트래비스 켈시, 이들이 다시 만나는 게 정말, 이들을 보고 다시 한 필드에서 이 두 선수를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축복이지 않나 싶고요. 서로를 리스펙트하고 뭐 타이트엔드 뭐 대학교 뭐 서로 뭐 이 활동들도 같이 하는 걸로 아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더 빛이 날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 이번에 그래미 어워드에서 뭐 앨범 오브 더 이어를 탔죠. 뭐 경사가 났는데, 과연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에 중계 카메라에서 몇 번이나 잡힐지,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는 과연 똑같은 이 경사를 이뤄낼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라스베가스에서 일단 슈퍼볼이 펼치잖아요. 사실 라스베가스에서 슈퍼볼이 펼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돼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라스베가스에는 풋볼이 없었잖아요. 풋볼도 없었고, 이 스포츠 베팅이라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었다시피 한 리그였는데, 아니 갑자기 베팅이 합법화되고, 뭐 드래프트 킹즈나 팬듀얼이나 이러한 배팅 사이트들이 같이 협업을 시작하게 됐고, 또 라스베가스에는 갑자기 레이더스가 이적을 하면서 풋볼팀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실이 펼쳐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레이더스라는 팀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라이벌은 캔자스 시티 칩스입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구단은 이 알 데이비스 그리고 헌트, 예전에 고 헌트 구단주가 둘이 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러한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라이벌리가 있을 정도로 가장 큰 라이벌리인데, 아니 본인들의 홈팀에서 안방에서 캔자스 시티가 우승하는 것을 본다고? 레이더스의 팬분들, 만약에 칩스가 우승을 한다면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 칩스가 우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 온갖 술수를 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일 비싼 쿼터백 그리고 제일 싼 쿼터백들 간의 대결,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풋볼팀을 운영하는 상상을 해볼 때 이러한 가정을 하잖아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뛰어난 쿼터백을 일단 뽑고 뭐 나머지는 채우자, 이러한 팀 운영 전략이 있고, 반면에 일단 나머지를 다 채우고 쿼터백은 그냥 제일 싼 선수로 채우자, 이 두 이론 중에서 과연 어떤 이론이 뭐 결국 슈퍼볼 우승을 만드느냐, 이것들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어쨌든 이 경기는 슈퍼볼 54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뭐 지미 갈라폴로는 정말 뭐 그린베이 패커스를 상대로 이 NFC 챔피언십 경기에서 뭐 8번의 패스밖에 던지지 않았을 정도로 좀 이 패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한계가 있었던 선수였죠. 반면에 브록 퍼디는 뭐 패싱이 잘 풀리지 않았더라도 뭐 본인이 스크램블을 하면서 좀 플레이를 창출해낼 수 있고, 또 본인의 발로서 직접 뭐 다운을 갱신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모습들을 충분히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브록 퍼디가 뭐 패트릭 마홈스급의 뭐 정말 S 플러스급의 플레이를 펼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선수가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 조지 키를, 뭐 브랜든 아이유 이러한 선수들과 함께 했을 때 충분히 그에 근접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카일 셔난 감독도 분명 본인이 이 인게임 디시전이나 타임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건설했던 이 팀, 뭐 디보 사뮤엘, 크리스찬 맥카프리, 그리고 브록 퍼디, 이들을 본인들이 아끼는 이 선수가 결국 본인을 캐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카일 셔난 감독의 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뛰어난 팀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반면에 캔자스 시티 칩스의 경우에도 굉장히 놀랍죠. 정규 시즌에 이들이 올 시즌에 슈퍼볼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했어요. 그런데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정말 본인들의 최고의 풋볼을 올 시즌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게 뭐 일반적인 본인들의 뭐 아이덴티티나 본인들의 풋볼 방식과는 다를지언정 어쨌든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경기의 스코어를 예상해보자면요. 일단 저는 20대 24 정도의 스코어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승리를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머릿속으로는 캔자스 시티 칩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두 팀은 현재 지금 당장 현재에서 누가 더 뛰어난 풋볼을 펼치고 있냐라는 물음에는 저는 캔자스 시티 칩스를 주저없이 뽑을 거예요. 칩스는 현재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 어느 경기보다 더욱더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본인들이 매 경기를 지금 플레이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뛰어난 풋볼을 거듭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지금 본인들 최고의 풋볼을 펼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정규 시즌에 5연승을 거두고 있을 때, 또는 뭐 3연패 이후에 뭐 7연승을 거두고 있을 때, 그때 샌프란시스코가 더욱더 뛰어난 풋볼을 펼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 어떻게 막아요?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로 어떻게 이 반대되는 픽을 꼽겠냐고요. 그런데 저는 가슴속으로는 이 샌프란시스코를 응원하고 싶어요. 이 카일 셔난 감독이 첫 번째 우승을 거두는 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카일 셔난 감독의 이 약점이라고 꼽혔던 이 역전 상황에서의 그러한 아쉬운 모습들이 어쨌든 올 시즌에 극복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뭐 선수들 빨이든 뭐 누구의 덕분이든 어쨌든 카일 셔난 감독은 그러한 징크스들을 차례차례 격파하고 슈퍼볼에 올랐고, 이 슈퍼볼에서 비록 뭐 본인이 뭐 정규 시즌에 보여줬던 것처럼 완벽한 플레이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끈기 있고, 이 조지 키를의 이 하프타임 뭐 하이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캔자스 시티의 선수들이 4년 전과는 달리 얼마나 더욱더 터프하고 강인한 멘탈리티를 가진지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증명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슈퍼볼은 제 개인적으로는 예측이 굉장히 힘든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이전의 경기들은 오케이 패트릭 마홈스 나오면 뭐 패트릭 마홈스 뽑아야지 뭐 이런 감정도 있었고, 뭐 좀 경기 예측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쉬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경기는 굉장히 힘든 경기이고, 또 워낙 슈퍼스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더욱더 좀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제 이번 슈퍼볼 픽 이 20대 24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가 마지막 캔자스 시티 이 패트릭 마홈스의 컴백 드라이브를 막아내는 그런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번 슈퍼볼은 이 명절, 이 설날에 펼쳐지는 만큼 여러분들도 뭐 휴가도 쓰지 않고 이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기회이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들 모두 설날 잘 보내시고 그리고 이번 슈퍼볼도 같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